태평양을 한번 따져볼게요. 태평양만 나가도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다가 호수만 나가도 겁이 나는데 막 큰 물고기가 막 지나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어느 날 갑자기 공격해오고 자기가 바위 밑에 갔으면 바위 밑에 또 다른 센 놈이 와서 또 확 잡아먹으려고 내가 정신없이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 태평양이라는 그 글로벌을 보면은 이제 더 이제 아주 문제가 많아요. 막 파도도 치고 뭐 깜깜하고 조금만 내려갔더니만 뭐 보이지도 않고 진짜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 가도 어디가 섬이 있는지 어디에 내가 먹을 게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이 큰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이라는 시장은 죽느냐 사느냐 이 시장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글로벌 시장은 우리 대기업, 예를 들어 삼성, 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은 얼마든지 나가서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온통 삼성, LG, TV, 호텔 가면 다 그 자동차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글로벌로 나갔을 때는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글로벌 나가라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분이 나가라 해서 나는 나가면 되겠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네. 이 세상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려면 준비를 진짜 단단하게 해야 돼요. 단단하게 해요. 그 부분을 제가 2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단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분이 승자가 돼야 돼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니죠. 죽으러 갈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국내에 계세요. 국내에 계시면 부모님 계시고 친구 있고 또 다 서울지리 다 알죠. 말되죠. 어디 가면 위험한지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다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안할 게 없어요. 불안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글로벌 경쟁이라 글로벌 시장은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진짜 이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글로벌 시장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시고요. 그러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시장 나갈 때 아니 상대방은 총 들고 있는데 내가 칼 들고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칼. 그냥 내가 칼 그것도 또 장검도 아니고 단칼. 아주 작은 칼을 들고 하는데 상대방들은 하다못해 기관단총이 아니고 권총만 들고 있어도 여러분이 안 돼요. 아무리 긴 창을 들고 있으면 뭐해요? 권총으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권총을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기관단총을 준비했다. 네? 또 여러분 우리가 기관단총을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탱크를 준비해놨다.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의 무기를 장착하자. 1등의 무기를. 그래서 어떤 무기가 오더라도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짱입니다. 세계를 여러분이 세계를 뭐 지배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이 세계를 하여튼 어쨌거나 세계의 위너가 될 수 있어요. 위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똑같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이제는 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했어요. 한국의 경쟁력이 뭐냐? 한국의 경쟁력. 저는 글로벌 1등 제품 서비스가 몇 개냐가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봐요. 몇 개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글로벌 1등의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있다 하면 어떤 제품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한국에서 세계 1등 제품 서비스가 몇 개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확실하게 한 거는 그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삼성이 돈 벌 때 분기별로 막 돈을 진짜 끌어오잖아요. 한참 벌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글로벌 1등 제품이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1등 무기, 세계 1등 실력, 세계 1등 제품, 세계 1등 서비스, 세계 1등 아이디어 다 똑같아요. 개인도 세계 1등이 돼야 되고 국가도 세계 1등이 돼야지만
이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딱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국내에 있는 아주 큰 기업이 휴대폰 했잖아요. 휴대폰. 아마 제가 따져봤을 때는 그때 휴대폰을 생산할 때 세계 한 4, 5위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생산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어땠냐 하면은 너무 잘했다. 이거 문 닫기가. 그러니까 글로벌 5위 되는 업체도 살아남지를 못하는데 적어도 1등, 2등이 돼야 되는데 아마 3등도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회사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한 5등 되는 것 같으면 대단하잖아요. 대단한데 왜 문을 닫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는 시장이다. 만만하지 않는 시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똑같아요. 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뭐 좋아요. 뭐 공공기관, 모든 기관이 뭔가 한 개라도 1등을 해야 돼요. 세계 1등을 해야 돼요. 그게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국가의 경쟁력.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이분이 어떤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기술 아니면 안 돼. 그럼 이분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요. 먹여 살려요. 또 우리 지금 현재 몇몇 대기업들이 다 한국을 굉장히 전체 우리 기업 수 따지면은요. 이 대기업이라는 숫자가 거의 1%도 안 될 거예요. 99%가 중소기업 이렇게 되는데 이 1%가 거의 대한민국을 해외에서는 돈 다 벌어오는 거죠. 다 벌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하여튼 대한민국의 5천만 또는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국가, 수많은 지자체가 1등을 만들어야 됩니다. 1등. 1등을 몇 개로 하느냐가 이게 진짜 국가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등을 하려면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잘하고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네.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은퇴를 하고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그림 그리고 그림을 자기가 소질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렸는데 너무 사람들이 보고 이거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자기가 그렸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는데요. 네? 너무 재능을 늦게 찾은 거죠. 왜냐?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만약 그림을 그린다 하면 막 아버지들 혼을 내요. 그림 그려가지고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 시절에는 국내만 대상으로 하면 그랬죠. 요즘은 글로벌이니까 그림 중에서 웹툰 잘 그려봐요.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자기가 잘 그려가 1등을 하면은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웹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적어도 하나를 하여튼 나의 적성을 찾아보자 이거죠. 내가 뭘 잘하나 이거죠. 뭘 잘하느냐. 내가 잘하는 거 해야 돼. 안 찾아보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가면 내가 잘 하는데 엉뚱한 길을 가니까 맨날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실력이라는 게 이 타고난 적성이 거의 뭐 100%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자기가 소질,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서 한다는 게 국민교육 현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 내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분야를 1등을 해야지만 쉽지 내가 못하는 분야 1등 진짜 어려워요. 잘하는 분야도 어려운데 못하는 분야까지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 분야에서 내가 글로벌 1등을 해보자. 내가 세계 1등이 될 거야. 어느 분야로 상관없어요. 어느 분야로 상관없어요.
뭐 한번 따져보세요. 그 글로벌 하니까 뭐 반도체 분야를 해야 되지. 아니에요. 반도체 분야 아니에요. 어느 분야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1등만 되면 돼요. 세계 1등. 그래서 세계 1등을 실현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위험도가 높은 정글인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세계 1등의 무기를 장착하고 나가면은 겁나는 게 없죠. 그냥 누가 오더라도 그냥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식 생각을 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개인이 어떻게 글로벌 1등 한다 그랬죠? 적성.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적성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수학과를 간다. 진짜 죽음이에요. 밤새도록 해도 왜 안 돼요, 진짜. 저도 그래요. 이 글을 그냥 이 보고서 만드는 거하고 창작하는 거 틀려요. 저 같은 사람 보고 창작하라 하면은 내가 밤을 샌다고 이게 창작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잘하잖아요. 아주 기발해요. 한국 우리 이 글 쓰는 분들 요즘 난리잖아요. K-드라마. 뭐 해가지고 잘 글 쓰면은 넷플릭스 올라가서 전 세계 1등이 되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적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 잘하는 적성을 찾아내서 그 적성을 잘 발휘해서 1등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뭐 어디 가라. 부모님들도 뭐 좋은데, 네, 좋은데. 나쁜 데는 아무도 안 가면 어떡하겠어. 나쁜 데는 가면 나쁜 데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중 한 분이 청소를 해서 지금 조단위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청소.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는데, 근데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내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시간을 줄이면서 화장실 그 변기를 가장 하얗게 만드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화장실 딱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한 30분이 걸리는 게 아니고 한 3분 안에 화장실을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쫙 하고 딱 나오니까 주인이 야, 3분 안에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을 잘 만드냐, 청소를 잘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도 화장실 좀 청소해달라. 또 그 옆에 또 화장실 청소해달라.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음식점 화장실 청소하다가 호텔 화장실, 그 다음에 청소를 해가지고 조단위 회사예요. 하여튼 청소 1등이에요. 청소하는 데가 특히 화장실 변기에 그 약간 이렇게 뭐 오물이 묻어가지고 노랗게 되고 탈색된 걸 하얗게 만드는 방법을 자기가 연구를 한 거죠. 화학약품을 활용해서 자기가 그 연구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변기 청소 내가 1등이다 이거죠. 문 딱 닫고 조금 있다 보면 문 열고 딱 나오는데 주인이 가보면 너무 깨끗하게 나와요. 냄새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모든 화장실을 이분이 막 화장실 청소를 맡긴다 생각해봐요. 에? 또 너무 잘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돈도 좀 많이 주겠죠. 많이 주죠. 시간은 더 자꾸 줄이죠. 그러니까 10개 하던 화장실 청소를 100개 하게 되고 100개 하던 게 1000개 하게 되고 10,000개 하게 되고 10,000개에 하나 하는데 5,000원 같으면 5천만 원이에요. 하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을 찾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어느 분야, 이 분야는 뭐 잘할 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개인은 그 잘할 수 있는 분야를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각종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잘한다. 그럼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뭐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잘해주다 보면 더 잘하잖아요. 더 잘해서 수학 분야의 세계 1등이다.
뭐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가 연구를 해도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거고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적성을 찾았다. 그럼 내가 세계 1등을 하는데 세계 1등이 쉽겠어요? 야, 내가 뭐 세계 1등 한다 하고 조금 했더니 나 세계 1등 안 되네.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 노력.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화장실 청소를 예를 들면은 화장실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화장실 때를 지우기 위해서는 화학이 필요하다. 화학 과목을 들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화장실 청소를 최고로 잘할 수 있겠느냐. 또 내가 할 때 냄새가 나면 냄새를 막기 위해서 냄새를 막는 뭘 이렇게 쓰고 한다든지 그런 식 아이디어를 계속 모아주면은 자기가 그 분야의 1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1등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도 않고 즐거운데 성공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패 얘기하죠. 실패하고 성공의 차이가 뭘까요? 뭐 누군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패하고 성공은 뭐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얘기도 저도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면 실패예요. 중단. 자, 내가 화장실 청소를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화학 과목도 들어가지고 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변기에 붙었는 이 오물을 쉽게 이렇게 빨리 떼어내는,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하다가 내가 그냥 그만뒀다. 하지를 성공을 못하고 이거는 실패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좋다 한번 해보자. 내가 끝까지 할 거야. 해가지고 계속 하는 과정은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라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계속 내가 이 분야를 목표로 했다. 내가 1등을 하겠다. 계속 하는 거죠. 그다음 주위 도움도 받고 또 고민하고 자다가도 어떻게 할까.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뻔긋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아셨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1등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자. 그래서 노력을 하고 내가 계속 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 하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업.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기업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결국은 어떤 기업이든지 그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모든 분야를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 기계가 하나 있다 따지면은요. 이 기계는 내가 1등이다. 한국 거 아니고는 다른 거는 도저히 작동이나 뭐가 안 된다. 가격도 제일 싸고 퀄리티 제일 좋다. 그러면 이 기계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품질을 1등으로 만들어요. 품질 또는 서비스. 한다고 이거 다 못하잖아요. 이 부품 중에 들어가는 부품, 우리 회사 부품 안 닿으면 작동이 안 돼. 그것도 돼요. 이 전체를 다 1등으로 하나더라도 이 부품, 핵심 부품 중에서 우리 기업, 내가 생산한 이 기업 부품을 안 쓰고는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그럼 내 부품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한국에 팔면은 이 포인트가 몇 개 안 되는데 글로벌 파니까 막 이게 수천만 대가 되고 수억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기업은 혁신을 해야 돼요. 혁신. R&D. R&D라는 게 뭐냐면은요. 결국은 고민이에요. 이 제품을 이밖에 없는데 이거보다 더 이렇게 더 잘 만들 방법입니다. 여기다 AI를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인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이 제품을 1등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그냥 이 제품만 감정 없이 만들어서 안 돼요. 지속적으로 이 제품을 더 개량해서 국민들이 또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더 편리하게 불편한 점을 개선해주고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제품은 항상 최고다. 어디선가 또 이걸 개량해서 또 다른 용도로도 언제든지 쓰게 사용할 수 있게 포인트 대신에 뭐 여기다 무슨 기능을 또 더 넣어가지고 하여튼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지금 생산하는 물건을 퀄리티를 1등을 만들려면 계속 고민을 해줘야 돼요. 고민을.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이 제품만 그냥 생각 없이 하면은 어느 순간 더 좋은 제품이 나와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옛날에 그 필름이 있었어요. 일본의 K 필름이라고. 그게 아날로그 시대는 이 필름 회사가 필름 팔아가지고 우리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사진 많이 못 찍겠어요. 왜냐면 아껴야 되니까 뭐 24번 찍을 수 있는 거 36장 나오는 거 이런 게 36장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고 24장 찍을 수 있으면은 뭐 7,000원이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필름을 가지고 계속 이게 영원히 갈 줄 알고 필름만 계속 생산했어요.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지금 필름 아무도 안 쓰잖아요. 여러분 필름 보셨어요? 써본 적 없죠. 그럼 지금은 사진 막 무한대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대 때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혁신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망해버려요. 없어져요. 어마어마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많아요. 그 MP3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MP3 해가지고 어느 회사가 요 작은 걸 만들었어요. 먼 옛날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했는데 이 MP3가 이제 없어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휴대폰으로 들어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혁신해서 이게 시대 변화, 그걸 이제 아마 4장, 5장에서 제가 얘기할 건데 변화에 맞게 준비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해가지고 해야지만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어느 날 존재했다가 아예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없어지는 시대. 진짜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장점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큰 기업들은 일단 덩치가 크니까 해외 나갈 때 해외에서 경쟁에서 굉장히 이기기가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격차, 초기술 격차를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삼성, 애플 간에 이 휴대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 넣어가지고 뭐 접는 것도 삼성이 제일 좀 만드니까 뭐 중국이 또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계속 쫓아오고 어마어마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누구 말대로 뭐 이렇게 좀 한심 팔고 뭐 낮잠 자고 이러다가는 바로 그냥 이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바로 생존의 문제가 생겨요. 지금 뭐 꼭 그렇게 얘기 하나도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뭐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초기술 격차를 가져와야 돼요. 초기술 격차. 세계 하여튼 1등을 지향하는 거고 대기업이 하는 1등이 있고 중소기업이 하는 1등은 또 달라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다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중소기업도 지금 보면 요즘 열심히 해서 R&D 잘하는 중소기업도 옛날 같은 그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뭐 몇 조 이렇게 매출을 하고 이렇게 해요. 네, 진짜요. 이 글로벌 시대는 해외로만 팔면은 시장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그냥 뭐 대기업만큼 아니더라도 작은 기업이라도 내가 아이디어 잘 내가지고 하면은 엄청나죠. 또 최근에 언론 이거 보셨죠? 한국에서 있던 젊은이가 한국에서 잡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멕시코 가서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멕시코에서 막 이 팔로가 많아가 이 사람이 완전히 성공한 그런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겁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제품 1등이다.
내가 만든 제품, 부품 하나도 좋아요. 또 부품 한 개가 두 개도 좋아요. 세 개도 좋아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다가 동참을 하셔야 돼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도 1등 중앙정부가 돼야 돼요. 1등 중앙정부. 그러려면은 이제 국가는 아주 큰 일을 해야 되는, 지금 기업이 하기 힘든 일, 그 다음에 개인이 하기 힘든 일, 이런 부분이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우주. 왜 이 지구에만 살아야 되죠? 앞으로 우주 가는데 뭐 쉽게 우주를 가가지고 행성을 하나 했는데 뭐 공기도 우리가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래서 거기 살기에 충분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주로 많이 이제 찾아가서 별 하나씩 탐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주를 공략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들어보세요.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죠. 국가가. 그리고 수소 경제 말씀 많이 들었죠. 수소 경제도 물을 가지고 분해를 하는 거, 이걸 수분해, 그린 수소라 그러는데요. 물을 분해해 가지고 공기, 수소, H2O니까 H가 두 개고 O가 하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분해 하는 걸 개발했다. 진짜 그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기는 이거는 아이템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국가가 매달려야 되는 게 수분해 한다. 그 다음에 태양광, 제가 늘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태양광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태양광은 지붕 위에 설치하는 거다. 두 번째, 태양광은 저 산 비탈에 좀 설치하더라. 또 세 번째는 태양광, 뭐 기차 타고 가보니까 이 농지 이런 데 이렇게 위에다가 설치하더라 이런 건데 저는 유리를 태양광으로 바꿔보자. 유리 얼마나 많아요. 서울 한번 보세요. 유리를 그냥 태양광 패널을 바꾸면은 산을 깎을 필요도 없고 무슨 밭이나 이런 데다가 태양광 설치할 필요도 없고 지붕 위에 설치하면 몇 개 설치하겠어요. 지붕 위에. 그런데 이 유리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보자. 저는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누가 했다. 대한민국 했다. 끝입니다. 그걸로. 전 세계 에너지 문제 다 해결하죠. 전 세계 유리 다 한파로 한국만 만든다. 이 유리 태양광 패널을. 그래서 유리를 태양광 패널을 바꿔놨더니만 해가 뜨면은 막 발전이 돼가지고 건물 하나가 그냥 이제 전기 발전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에 기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도 엄청나게 또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걸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센서도 되게 중요해요. 센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센서가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의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IoT라 그래서 사물에는 눈 역할을 하는 게 센서예요. 자율주행도 이 센서가 정확해야지만 사람 눈처럼 만약에 정확하게 파악하면 자동차가 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센서가 제대로 작동 못하면 그냥 갖다 이렇게 사고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분야. 이런 거대한 분야에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R&D. 국가 R&D가 금년에 한 30조 원이 돼요. 30조 원. 그래서 이 30조 원의 돈을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 R&D. 기업은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업은 상용 R&D라 그래서 지금 쓰이는 R&D를 많이 하고 국가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올 분야에 대한 R&D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는 정확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 패널, 이 유리를 태양광 패널로 만들겠다. 이게 아까 여러분 적성 찾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목표를 딱 적성을 찾아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실패가 뭐라 그랬어요? 하다가 중단하는 게 실패라 그랬죠. 계속 해가지고
드디어 해냈다. 그러면 진짜 인류를 구원하게 돼요. 지금 보세요. 더워가 난리죠. 이게 다 지금 화석, 석탄, 석유, 가스 이거 써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고 얼마나 이 세계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셔야죠. 이왕 태어난 그 진짜 세계에 한번 기하고 죽겠다 이런 식 꿈도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하려면은 또 국가가 또 고쳐야 될 게 많아요. 뭐 오늘 뭐 일일이 그런까지 말씀을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규제 혁신을 해줘야 돼요. 규제 혁신.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고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게 완성도가 낮은 단계에서 도로로 나왔다. 그냥 차가 오다가 사람 몰라가 사람을 막 치워주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도로에 못 나오게 하거든요. 이걸 또 규제로 보느냐, 또 이런 걸 규제를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걸 테스트,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써봐라, 여기서 사용해봐라 하는 그런 규제. 그다음에 조달이라는 게 정부가 이 민간한테 이렇게 줄 때 주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은 혁신도 해야 되고 다양한 혁신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중앙정부도 1등, 세계 1등을 지향해야 된다. 중앙정부도. 아주 어마어마한 아이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돈을 넣어가지고 그게 성공한다면은 또 중앙정부 덕에 또 대한민국이 또 먹고 살게 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갈 수 있다. 패턴은 똑같죠, 지금? 개인, 기업, 중앙정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지방정부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단체.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인구의 구조, 그 다음에 고령화에 따라가지고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요. 지역은. 그러니까 지역의 이 발전이 되려면은 사람도 오고 이래야 되는데 어르신들 많으시고 젊은 이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동네가 뭐 이렇게 발전의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지역에 가서 이렇게 그 근무도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역도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뭐냐 하면은 그 특정한 지역의 그 특산품 이런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특산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 하면은 뭐 어느 지역에 술이 있다. 술 아주 이조 시대 아주 전통주가 있는데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 도수가 높은 걸 우리 청년들한테 먹으라 아무도 안 먹잖아요. 그다음 외국인한테 먹으라 해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이볼처럼 칵테일을 만들어 보자. 칵테일. 아주 맛있는 칵테일. 여기다가 뭐 오미자도 좀 넣어가 색깔도 좀 예쁘게 하고 뭐 좀 넣어 해가지고 이것도 R&D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리 전문가들 다 모여라. 요리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술을 칵테일을 하고 여기다가 또 뭐 좀 차게 할 것인지 또 온도에 따라서 이게 술 맛이 달라지잖아요. 좀 차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술을 만들어서 또 외국인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거 너무 맛있다. 또 이거는 이거 할 때는 이거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좀 부족해서 이건 너무 또 독해서를 못 먹겠어요. 그래요? 그럼 또 다시 또 와서 또 연구를 해가지고 또 도수를 좀 낮춰가지고 도수도 이 알코올 도수도 사람한테 가장 맛있는 알코올 도수를 연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도 발전을 하면은 지역이 발전이 돼요. 네, 지역 발전이 돼요. 하여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남하고 다르게. 아까 제가 1등을 하려면 남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지방은 아주 이렇게 큰 중후장대한 기업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도 식품이라든지 그냥 식품도 그냥 전통적으로 나오는 식품보다는 뭔가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줄 찾으면 여러분들이 또 찾을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와보니까요. 뭐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뭐 음식 이런 것도 본인이 와서 연구를 해가지고 글로벌리
글로벌 입맛 좋게 한 걸로 만약에 만들어낸다면은, 왜냐,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어려운데, 지역에 어떤 음식이 있으면 이 지역 음식을 나는 글로벌화 시키겠다. 그래서 소스 연구해보고, 이 음식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는지를 봐가지고,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여기다 새로운 뭐를 넣었더니 훨씬 맛있는 걸 찾아냈다. 그러면 그 레시피로 여러분들은 되는 거죠. 글로벌 나갈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날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주위에서 곳곳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강, 5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지역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평 뭐가 생각납니까? 잣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잣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지잖아요. 이걸 활용하려고 생각해봤는데 가평군한테 묻고 싶어요.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아깝잖아. 그냥 버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물질이 뭐가 나오는 건지. 잣 잎이 막 떨어져가 있잖아. 내가 가져와서 이 잣을 가지고 잣알 자체는 뭐 그걸 가지고 하는 건 또 그 다음이고, 우선 버려지고 있는 잣잎 이걸 가지고 잣차 뭐 이걸 뭘 좀 뭐 발효를 하고 뭘 했더니만 무슨 물질이 나온지를 내가 만약에 연구했다 그러면 가평군은 그걸로 그 가평군밖에 없어요. 잣나무가 제일 많은데 다른 데서는 잣나무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 우리는 그거 잎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빵 할 때 밑에 깔아가지고 빵 찔 때 했더니만 너무 맛있는 빵이 나오는지 여러분 해보셨나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잣잎 걷어와가지고 자기가 딱 했더니 빵이 너무 빵을 이렇게 찌는데 찐빵 만들 때 최고더라. 네, 밑에 넣고 위에 넣고 했더니만 너무 맛있더라 이거죠. 네, 그런 걸 해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가장 물산이 많은 거, 지역도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또 성주군에는 그 참외가 나잖아요. 성주 참외 유명하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큰 참외 하나를 겨울에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참외 키우는 업자한테 이 작은 참외, 방울 참외를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 케이크 위에 얹는 걸 한번 해보시죠. 요 작으면은 키우는데 비용도 적게 들어가잖아요. 겨울에 큰 참외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거는 막 온도를 높여줘야 하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 하나에 뭐 10,000원, 20,000원 주고 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키워서 수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낸 게, 그럼 이 방울 참외를 만들어 봅시다. 요만큼 키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노랗게 색깔해가지고 케이크에 딱 올렸을 때 이거 하나 5,000원. 방울 참외. 여러분 여기 한 분이 만들었다. 공급해주면 노란 참외가 케이크에 딱 올렸는, 크리스마스에 딱 케이크에 올렸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 사고에 혁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잘하는 거, 가장 많은 거, 주위에 많은 거, 이걸 활용을 해줘야 돼. 근데 없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계속 사와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어르신이 많으면 어르신이 많은 상태에서 어떤 가장 그 지역에 많은 걸 가지고 하고, 그 지역의 또 특산물을 뭔가 밸류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R&D를 하고 혁신을 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또 더 잘 만들 것이냐. 실리가 똑같아요. 근데 개인도 똑같고 지방도 똑같고 기업도 똑같고 국가도 똑같고 결국은 많고 잘하고 잘할 수 있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걸 1등을 만들자 이 얘기예요. 네.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하는 1등 전략이라는 게. 근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뭐 글로벌 1등을 하자 하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이 잘하는 거. 남이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벌써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끼어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뭘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 내가 한다. 왜 그러냐면은
A라는 사람이 벌써 이 빵은 최고로 잘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한 걸 연구를 해가 어마어마한 빵을 만드는데 그 제공되는 팥을 내가 팥을 생산하는데 내 팥이 최고다. 나는 팥에만 특화를 했다. 그래서 그 빵집이 내 팥을 사가지 않고 내 팥을 다른 집에 주면은 이 빵이 더 맛있어져. 그럼 A라는 사람이 아니고 B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내하고 팥만 나는 제공한 이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많은 걸 다 잘하기가 어려워요. 한꺼번에 잘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성공을 하면은 또 더 큰 것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 있는 게 지금 있는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차이만 만들면 확실히 차이. 뭐가 다른 차이만. 그 차이라는 게 나중에 얘기하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면 돼요. 불편한 점. 나중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에 있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보다 밀리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하버드 경제학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모 대학도 다 여기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면 다 경제학과예요. 경제학 해놓으니까 이게 하버드한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버드는 뭐 전통적인 경제학을 하지만은 A라는 대학은 무슨 경제학? 예를 들어서 뭐 산림 경제학, 산림을 경제학적으로 활용하는 거. 경제학을 하는데도 하버드 있는 경제학은 일반적인 경제학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 경제학, 뭐 금융이면 금융 경제학은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금융에만 집중을 해가 하버드는 다 알아 이거야. 너는 뭐 거시, 미시, 뭐 재정학도 하고 막 백화점식으로 종합 백화점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 끌어가지고 거시 경제학 중에서도 무슨 이자, 뭐 또 금융 쪽에 우리는 최고야. 우리 금융 경제학과야. 이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경제학과잖아요. A도 경제학과, B도 경제학과, C도 경제학과. 이러니까 이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경제학이라. 그래서 대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A라는 대학에서는 무용 쪽이에요. 무용 쪽 중에서도 우리는 어느 무용 쪽에 우리는 1등이다 이거야. 글로벌 가면은 다 상 끌어오고 그거 전공하려면은 이 대학으로 와야 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애들이. 또 이 B라는 또 대학은 뭐 음악 같은 음악 중에서도 모든 음악이 아니고 이 음악 작곡 쪽에는 최고다. 작곡 쪽이 최고라는 거예요. 맞고 그 분야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대학도 성공하는 거지. 너무나 이게 묶음이 커요. 경제학과, 무슨 똑같아요. 내용도 비슷비슷해요. 이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특징을 키워야 돼요. 우리 대학은 이디오피아 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디오피아 랭귀지 우리는 잘 해가지고 학생들 한 1개월만 하면 우리가 다 교육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디오피아하고 우리는 계속 교류하고 이디오피아 경제 제일 잘하고 비즈니스 제일 잘하고 우리 학생들 거기 가면은 다 취업도 하고 다 이런다 그러면 여기 과가 거기 뭐 학생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예요 이제는요.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학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한 대학의 모든 걸 다 1등을 못 하더라도 우리 대학은 이거, 우리 대학은 이거, 우리 대학은 이거 이래야지 발전이 돼요. 지금 보면 다 특색이 없잖아요. A라는 대학도 경제학과, 무슨 국문과, 동문과 있고 또 B라는 대학도 경제학과, 동문과, 국문과 있고 이렇게. 이 대학은 국문과 중에서도 이 국문학, 이 대학은 국문과 중에서도 이런 국문학. 이건 최고다. 국문학 중에서도 우리 국문학 중에서도 뭐 중에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대학이 돼야 돼.
그런 식으로 돼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시리즈가 똑같죠? 똑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진작 이런 식으로 아주 선택과 집중해서 깊게 내려가서 그 분야의 최고였다. 이렇게 하면은 그 관련된 또 학과를 계속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연구를 해주면은 좋은 거죠. 예를 들어 김치학과, 된장학과. A라는 대학에 된장학과가 있어가지고 된장 뭐 발효부터 해서 콩부터 해서 어떻게 하든 제가 여기 된장 하나 먹으면 암도 치료가 되고 최고다. 이 진짜 된장은 함부로 못해. 된장부터 막 된장의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뭐 발효 단계, 뭐 콩 키우는 거, 뭘 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가 여기 나온 사람은 최고다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하버드를 이기죠. 하버드 된장학과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없잖아요. 우리가 1등이야.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충분히 가능해요. 김치학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나 김치학과에서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맨날 김치에서 깍두기 김치를 맛있게 담그고 어떻게 하고 무슨 백김치도 어떻게 하고 일반 김치는 어떻게 하고 이 통조림 하고 이걸 또 뭐 묵혀가 볶고 어떻게 이 김치 연구를 무지하게 한다. 김치만 해도 무슨 뭐가 나오는지 거기서 뭐 발효를 3년, 10년 했더니만 무슨 물질이 나와서 그 물질을 가지고 뭘 하고 연구해봤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야지만 1등이 가능해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1등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잘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1등이라는 거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1등 전략이라는 거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지방이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일단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잘할 수 있는 분야에 1등 하도록 성과를 내야 돼요. 진짜 1등 하려고 하면 퀄리티도 높이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R&D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이게 고민이라는 게 혁신하는 거고 결국은 그 제품, 그 서비스를 1등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좀 하다가 안 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해. 한번 해봐. 나 끝까지 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5년, 10년, 15년 만에 성공해도 1등만 되면 끝나요. 그래서 끝까지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지속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도 할 수가 있어요. 지역도 할 수가 있어요. 국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봤냐? 옛날에 어떤 우리 기업인이 그랬잖아요. 당신 해봤어? 그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1등 전략은 제가 아주 큰 방향을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서 이제 4장, 5장에서는 이제 다음에서는 이제 4장,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 전략 1,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4, 5장을 나눠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든 누구든 대한민국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느냐, 해봤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해보지도 않고 실패죠. 하다가 중단, 실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무조건 여러분 뭐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찾는 방법 4장, 5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다음 4장에서는 비즈니스 성공 전략, 큰 그림,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또 세부 실행 계획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